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동TV의 최영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짤막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동안 이차전지를 사실은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뭐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또 많은 투자자분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좀 직설적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얘기를 하게 될까봐 약간은 좀 자중했던 섹터가 바로 이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이라고 제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오늘은 어찌됐든 뭐 시장의 가장 큰 굵직한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살짝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또 조심스럽게 저의 생각들을 한번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에코프로 BM의 주가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죠.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국내 증시가 YTD 기준으로 황생과 더불어서 중화권 증시와 더불어서 뭐 1, 2위를 다투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끝자락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진행이 됐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죠. 그에 따라서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LG 엔솔의 차트 흐름들도 상당히 괜찮았었고요. 직전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리바운딩이 이루어진 상태니까.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에코프로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이러한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던 시기였었고, 그리고 2차전지 내에서 개별적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중심으로 한 전고체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 이어졌었던 상황이었고, 뭐 이러한 이제 실리콘 첨가제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바닥권에서 좀 탈피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바로 현재의 2차전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자의 하락 부분들로 인해서 역시는 역신가? 라고 할 정도로 많은 우리 2차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이슈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에코프로 BM이 11% 종가 기준으로 거의 뭐 밑꼬리 없이 끝났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이슈가 나왔습니다. 공시죠? 뭐 이슈는 아니고 공시가 나왔는데, 뭐 어떤 공시가 나왔나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작년도 11월 27일이거든요. 상장 예비심사 청구일자가 작년도 11월 27일입니다. 뭐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온갖 여러 가지 뭐 창구들을 통해서, 이슈들을 통해서 드디어 에코프로 BM이 큰 결심을 했다. 제대로 된 큰 물로 넘어가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보자. 수급에 대한 유입이 엄청나게 많이 될 겁니다. 라는 쪽으로 온갖 뭐 기사들을 쏟아냈고, 그 기사들 퍼다 나르기 바빴죠. 그래서 제 2차전지 관련된 컨텐츠 중에서 바로 직전에 있었던 2차전지 관련 콘텐츠를 보시게 되면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좋은 뉴스들은 늘 나왔어요. 그리고 그 좋은 뉴스들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옴짝달싹 못하게 완전히 붙잡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들을 조성을 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실상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2차전지, 배터리 이 스탠다드를 따라가지 못한 게 훨씬 컸어요. 우리나라 2차전지를 끌어내리는 가장 큰 요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24년도에 그 상황들을
과거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미 2024년도의 전기차 배터리의 기본적인 기준 자체가 LFP였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LFP로 가야 됩니다. 지금은 LFP가 어찌됐든 캐즘을 넘기 위한, 뭐 캐즘은 아닐 수도 캐즘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기차가 판매가 잘 안 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성장률 데이터를 보게 되더라도 전기차가 팔리진 않았던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배터리 쪽이 안 팔린 거지. 사실은 전기차의 보급률 자체는 캐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자동차가 갑작스럽게 뭐 우리가 1년 쓰다가 바꾸고 2년 쓰다가 바꾸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10% 이상의 매 분기마다 성장을 보여주는 거는 저는 캐즘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 주가는 안 갔냐? 시장의 스탠다드를 못 잡은 거예요. 네. LFP로 가는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LFP에서 거기서 뭐 가격을 더 줘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차량에 3원 개가 들어가고 뭐 고급 차량에 뭐 3원 개가 들어가고 이런 쪽으로 가는 방향성이 어떤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LFP 기술이 없다 보니까 3원계에 집중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 3원계에 대한 차량 자체가 북미 시장에서에 대한 돌풍을 일으킬 거야. 라는 쪽으로 예상을 하고 밀어붙인 건데, 이미 시장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은 LFP로 재편이 되고 있었던 시기가 2024년도였죠. 그런 부분들을 놓친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것들의 현실을 짚어드려도, 뭐 친중 매국노야, 뭐 이런 단어들까지 써가면서 온갖 현실을 부정하는, 네, 그러한 내용들만이 가득 찼었던 게 바로 2000년지의 현실이었다 보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자의 에코프로 BM의 하락 부분들만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11월 27일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를 한 차례 정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0년지가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이제 캐즘은 끝났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이 되게 되면 엄청난 자금의 수요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가팔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들까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엄청난 가스라이팅을 했던 타이밍이었어요. 그런데 주가의 흐름들은 처참했죠. 네, 보시게 되면 결론적으로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올라오는 상황들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달에 고점을 못 넘겼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오늘 이전 상장에 대한 출회 소식들이 전달이 되면서 1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제 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각자가 이제 예상을 하셔야 돼요. 어떠한 부분들을 예상을 할 거냐라는 것들인데요. 내용들을 볼게요. 자, 당사는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이전 상장 신청의 건을 철회했다라는 거고, 향후 경영실적 개선 확인 후에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 예비 심사를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뭐죠, 여러분들? 자, 이번에 에코프로 BM의 작년도 한 해의 실적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좀 작게 보이셔가지고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자, 작년도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요, 1분기, 2분기에 67억, 39억입니다. 2024년도 9월달이 마이너스 412억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고요. 4분기마저도 마이너스 96억입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이제 61억 드디어 찍은 거거든요. 현재의 주가 대비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단기 순이익 영업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PER이 계산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한 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2조 7천 나왔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00억,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414억이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드디어 이제 재고평가가 다 끝났다. 비싸게 사왔었던 원재료를 다 털어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싸게 구입한 재료들이 투입되면서 긍정적인 실적들을 만들어낼 거야 라는 쪽으로 이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투심이 개선이 됐었던 찰나였거든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 1분기 실적이 정말로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만큼의 실적이 나와줘야지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넘어야 될 산이 상당히 많죠. 예, 투자 심리 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리고 제도적인 상황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북미 시장 쪽에서 넘어야 될 산 자체가 워낙 크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굳이 바닥을 확인을 했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기에는 상당히 뭔가 이제 애로사항들이 많았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섣불리 매매를 하기보다는 좀 단기성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물량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많이 오른 것 같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1월달 대비해서 2월달에 고점이 다 높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2차전 종목군들은 1월달에 고점까지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이 정도 상승했다라고 해가지고 온갖 뭐 장밋빛 전망들을 다 내보내는 거는 굉장히 섣부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에코프로 BM이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많은 거 알거든요. 이 회사도 자체로. 그런데 언론 플레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었던 때가 이 이슈들이었어요. 근데 이 이슈들이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의 뭐 정말 버틸 수 있었던 하나의 큰 버팅목 역할을 했던 이슈였던 거를 2월 28일 날, 이 마지막 날, 이거를 왜 지금 재신청할, 취소 신청, 철회 신청을 왜 지금 했었을까라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예상 시나리오를 써봐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정확한 절차,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신청 과정, 그리고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뭐 심사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심사가 모두 끝나게 되면 어떻게 나온다? 여러분들, 결과가 나오겠죠? 이게 결과가 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기준에 안 맞아버리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서 봤었을 때 에코프로 BM의 자진 철회와 결과가 안 좋아. 외부 기관에서 에코프로 BM 코스피 넘어오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충격파가 과연 어떻게 클까요, 여러분들? 회사 측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포커스 맞춰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포커스에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커스죠. 그러니까 외부 기관에서 심사를 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충격보다 충격, 그러니까 자진 철회를 함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충격이 훨씬 더 적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두 번째 시나리오 그려지는 게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향후 경영실적 개선 확인 후에 유가증권 신장의 이전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정말 어거지로 두 번째 시나리오를 쓰자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코스피로 넘어갔다 치자고요. 어떻게 해가지고 코스피로 넘어갔다라고 쳤었을 때 이제 3월 31일이면 공매도 재개되거든요. 공매도의 기본적인 순기능이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는 이거죠. 과대평가된 종목을 가격 정상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죠? 물론 인위적으로 주가를 막 공격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특수한 경우니까 그런 거는 빼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기업의 밸류 대비해서, 그죠? 높게 거래가 되는 종목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좋은 먹잇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지금 에코프로 BM의 밸류 자체는 주가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고평가다. 주가의 저평가의 이 개념으로, 그러니까 주가 수준에 많이 빠졌어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요.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업의 재무 대비해서 여전히 높은 주가일 경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겠죠, 얘네들이. 그러면은
코스피를 넘어가게 되면 공매도에 엄청난 타겟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대비, 코스닥에 남아 있었던 상황들 대비해서 코스피로 넘어갔었을 때 공매도 물량 자체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감을 느낀 게 아닐까. 이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시나리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첫 번째와 두 번째와는 고민을 해봤었을 때, 야, 이거는 자진상폐를 하는 게, 자진상폐가 아니죠. 자진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지금 시점에서 유리하겠다. 라고 본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예. 이거에 대한 이제 결과는, 이거에 대한 정확한 뭐 전략은 기업들 많이 알고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과연 투자자들의 이 투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가 말씀드렸던 1안과 2안이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의 하락에서 멈추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저는 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관점이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28일 나온 거죠. 오늘 나온 거잖아요. 자, 보자고요. 이거거든요. 이거 에코프로비, 이건 27일 날, 작년도 11월 28일 나왔던 헤드의 기사입니다. 이때 나왔을 때 뭐 세상 뭐 난리였어요. 2차전지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분들 이 내용 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물어뜯고, 그냥 물어뜯는 건 아니지, 아주 그냥 뿜뿜뿜뿜 아주 그냥 환호하고 난리였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결과는 처참했죠. 뭐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이거 보자고요, 여러분들. 이게 2월 24일 날 나왔던 기사거든요. 코스피 이사가는 에코프로비엠 이전 상승 효과에 엇갈린 전망. 자, 이거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이전 상장 결과가 지금 28일 나왔는데 이거 24일 나온 기사거든요. 이거 어찌 알고 이 기사를 냈을까, 얘가? 이 사람이 어찌 알고 이 내용들을 냈을까요? 3월 안에 코스피 이전 상장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동성 유입에 따른 주가 상승 기대가 커졌다. 이전 상장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투자에 유의한다 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미 24일서부터 이 내용들에 대한 군부를 계속 띄우고 있었어요. 그죠? 이미 이 기자는 안 될 거를 알고 있었나? 이랬을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기사가 나왔던 가장 큰 내용들은 이 중간에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중간에 기사가 어떤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냐면 제가 캡처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에코프로빈 유독 큰 폭의 상승세를 맞은 데는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승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최근의 상승입니다. 일반적으로 코스피 이전 상장 주가는 호재로 작용한다. 이전 상승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보통 높게 재평가를 하고요.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서 대규모 패시브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자, 에코프로비엠은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이전 상장 예비심사로 신청했다. 규정상 거래소가 영업일 기준 45일 안에 이전 상장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55일을 넘기면서 지연된 상황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증권부 기자들은 이게 좀 뭔가 좀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자, 심사가 길어지면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됐다. 앞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진행한 NNF도 2023년도 10월 말 상장 심사를 청구한 뒤 55일 영업일 후에 승인을 받았다. 김장우 에코프로비엠 경영대표도 최근 열린 실적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과 관련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어 올해 1분기 말 전후로 승인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라는 거죠.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컨퍼런스 콜 이거 하자마자 온갖 곳에서 이 에코프로 BM의 컨퍼런스 콜 뭐 장밋빛 전망들을 그냥 다 갖다 붙였거든요. 말 그대로 장밋빛 전망이에요, 여러분들. 현실화가 되는 게 없는 게 컨퍼런스 콜입니다, 여러분들.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산업계에서 확인을 하고 검증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기존의 에코프로비에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컨퍼런스 콜을 보게 되면 그냥 장밋빛 전망이에요. 그나마 작년도 재작년도에 LG엔솔이 생각보다 2차전지 시장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어렵다. 캐짐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뭐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까지도 힘들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그나마 2020년도 하반기 되게 되면 좀 풀릴 거야 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게 1년 전, 2년 전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싹 다 무시하고, 그죠? 서문계는 갑니다. 2차전지는 갑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했던 섹터가 바로 이 2차전지 섹터예요. 근데 지금 보자마자 보세요, 여러분들. 최근에 열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특별한 어떠한 이야기도 없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어 올해 1분기만 전후로 승리 완료될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어서 코스피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더라도 여전히 실제 계좌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오히려 얻을 수 있는 득보단 실이 더 많을 수 있겠다. 그러면 차라리 코스닥에 남아있자 라는 전략들을 세운 게 아닌가 라고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이 12월 2일입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의 코스피 이전 돌입 매수자금 3천억 규모 유입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면서 온갖 뭐라고 해야 되나 기대감들을 계속 끌어올렸던 게 이 바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 내용들로 인해서 단순하게 뭐 또 신청을 할 거야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투자자들이 왜 갑작스럽게 컨퍼런스 콜에서조차도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이 통과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월 28일 날 전격적으로 이전 상장 예비 심사를 철회를 했는지 이게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방향성을 결정하게끔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그것들을 잘 판단 내리게 되면 앞으로 에코프로비엠의 방향성을 체크를 하고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뭐 저의 개인적인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봤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설명란에 보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최영동 주식TV의 최영동 대표가 운영하는 공식 텔레그램도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